자, 수업 노트 받은 거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무게중심까지 했었어. 그치? 무게중심을 구하는 요령은 쉬웠지, 그치? 공식이. 왜? 세 곱셈을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가 구해졌으니까. 그치? 이제는 그 무게중심의 활용이야. 자, 무게중심 활용해봐야 별건 없어요, 사실은. 무게중심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결국은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부에 무게중심이 찍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끝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그으면 반드시 어디 떨어지니? 그 대변의 중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A라는 꼭점과 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무게중심의 정의와 성질이야. 그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는 더 알면, 두 가지 정도 있구나.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무게중심의 특징은 세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화 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야. 즉 삼각형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이 있을 텐데 그 내부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와 P 사이의 거리의 제곱과 그 다음 B라는 꼭점과 P 사이의 거리의 제곱과 C라는 점과 P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바로 뭐가 된다? 그 P의 위치는 무게중심에 위치할 때 최소가 된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면 실제로 요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좌표가 주어지고 주어지겠지. 얘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라고 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내부의 점 P의 좌표를 x, y라 둘게. 그러면 직접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가지고 이 식을 만들면 xy에 대한 몇 차씩 나오겠어요? 2차씩 만들어지겠지. 그 2차씩 가지고 최소값을 찾아봤더니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문제 나올 때마다 직접 이렇게 다 구할 거냐? 힘들지.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결과 자체는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은 진짜 네가 무게중심 되는지 잠깐 볼게. 쌤도 정말 하기 싫거든. 좀 귀찮거든. 한 번 이렇게 해줘야 돼. 자, AP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AP의 제곱은 x 빼기 x1 됐죠? 더하기 BP의 제곱이야. 얘랑 얘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 그 다음에 CP의 제곱 x 빼기 자, 전개 싹 해볼게. x제곱이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맞죠?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나오겠니? 마이너스 2x1x 나오겠죠. 마이너스 2x2x 나오고 마이너스 2x3x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1 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함 나중에 계산할게요. 이제 y 보자. y 제곱도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3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1y 마이너스 2y2y 마이너스 2y3y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을 묶으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y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 쫙 나오겠죠. 상수함 뭐 나오겠냐? x1의 제곱, y1의 제곱, x2의 제곱, y2의 제곱, x3의 제곱, y3의 제곱 나오겠죠. 상수함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 귀찮아서. 자, 그러면 봐봐. 이게 xy에 대한 2차식이잖아. x에 대한 2차식과 y에 대한 2차식 되어져 있는데, 자, 이런 식의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찾냐면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y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왜? 봐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고 뭔가 상수함이 남으면 봐봐요.
이놈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여기는 어떤 실수의 제곱이면 0보다 작은 값은 안 나오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나오잖아. 여기도 항상 0 이상이지. 더하기 C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니들이 얼마가 될 때야? 니들이 0 될 때가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때 최소값은 얼마 되겠죠? C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2차식의 최소값을 찾을 때는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게 기본이야. 그쵸? 자,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자, 3문 꺼내면 x제곱 됐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x1, x2, x3 x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어떡하니?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상수함으로. 정확히 그렇게 배웠죠? 2차 함수 완전 제곱 바꿀 때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얼마 와야 되니? 절반이면 3분의 1 x1, x2, x가 되겠죠. 그거 제곱하면 9분의 1 x1, x2, x3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물론 빼기 되겠지만 빼기는 얘랑 곱해서 밖으로 더 나갈 거 아니야. 삼성은 지금 잠깐 제껴두고 있어. 자,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죠. y도 3을 꺼내면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y1, y2, y3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되려면 1차 계수의 절반 3분의 1 y1, y2, y3를 제곱하면 9분의 y1, y2, y3의 그 다음에 아까 있던 상수항에다가 여기서 빼기 한 거 곱해서 나가고 여기서 빼기 한 거 곱해서 나가는 것들 다 모아놓은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완전 제곱 바꿔볼게요. 3 얘는 어떻게 되니? x 빼기 누구의 제곱이야? 3분의 x1, x2, x3의 제곱으로 이수를 되겠죠. 여기도 3 y제곱 3분의 2 넣어. 그러니까 빼기니까 y 빼기 요거는 여기 붙은 걸 제곱한 거니까 3분의 y1, y2, y3 의 제곱으로 이수할 수 있겠죠. 더하기 상수항. 그럼 나왔잖아. 제곱 더하기 상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가 뭐 돼야 되고요? 0 될 때. 여기가 뭐 돼야 되고요? 0 될 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때 최소값은 여기 있는 값이 되겠죠. 중요한 건 최소값은 묻는 게 아니고 그럼 언제 최소가 되냐고 여기와 여기가 0 될 때야. x가 얼마가 될 때? 3분의 x1, x2, x3 y가 얼마 될 때? 3분의 y1, y2, y3 거기서 많이 보는 공식이죠.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공식이죠. 아, 결국은 얘가 최소화 되는 점은 어떤 점들이다? t가 무게중심이 있을 때라는 거 보이잖아. 그 문제 나올 때마다 네가 할 거냐? 두 번 하기 싫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저 나오면 그냥 땡큐! 아, 무게중심이네? 바로 넣으면 된다. 공식 써서. 요거 하나 두시고요. 두 번째는 뭔 얘기 나왔지? 무게중심 두 번째. 그치. 자, 두 번째 기억해놓고 읽어볼까요? 괜찮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할 거야, 그치?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돼.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해. 이해를 했으면. 자.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걸 최소화되는 무게중심이 됨을 증명하라 이런 문제는 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나오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이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치자. 됐죠? 근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을 중점을 찍어볼게. 세 변의 중점을 내가 PQR 해볼게. PQR을 연결하면 새로운 삼각형 안에 만들어지죠. 맞니? 그들의 무게중심과 원래 무게중심은 둘이 어떻다? 일치합니다. 근데 꼭 중점 아니어도 괜찮아. 자, 삼각형의 세 변을 이번에는 1대2로 내보내는 점이 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2로 내보내는 점이 있을 거야. 여기도 1대2로 내보내는 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을 연결해도 새로운 삼각형 하나 그려지죠.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 무게중심도 똑같아. 결론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의 세 변을 m 대 n으로 똑같이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해요. 그 역시 보여주는 것도 힘들진 않아요. x1, y1, x2, y2, x3, y3는 그쯤에 이들의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내분적 공식 알잖아, 그렇지?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세 점을 바에서 나누기 3하면 결국 얘들 무게중심과 똑같다는 게 바로 보여. 그지?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막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놈들의 좌표를 주고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나온다고. 그럼 이 좌표 구하려면 x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이거 무게중심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이들의 좌표를 안 주면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대신에 이놈들의 좌표를 주겠어. 어차피 무게중심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죠? 별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무게중심을 활용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009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번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A, B, C. 근데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한 점에 2대1. 3등분해서 2대1. 3등분해서 2대1. 이 세 개를 내분한 점을 연결하면 여기를 PQR이네. 그때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잖아. 그럼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는데 ABC 좌표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대신에 뭘 준 거야? 얘들 좌표 줬다 지금. 어차피 둘의 무게중심은 어떻다? 똑같은 데니까 나는 그냥 무게중심 똑같겠죠. 그럼 무게중심은 3분의 띵띵띵 다음에 6. 3분의 Y좌표 띵띵띵 다음에 6. 얼마다? 2,6가 두 삼각형의 공통된 무게중심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난감한 문제들이야. 자, 12번 볼게요. 세 점 ABC가 있는데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무슨 점?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 구하시면 되는 거죠. 3분의 띵띵띵 다음에 15. 3분의 띵띵띵 다음에 12. 얼마다? 5,4. 끝.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걸 이 정리 두 개만 알고 있으면 괜찮아. 됐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 유형 17번은 이제 평행사변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평행사변형은 중학교 때 배웠어.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다, 그지? 두 쌍의 대변이 크기가 같다,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문제야. 예를 들면, 봐봐요. 좌표 평면에 평행사변이 하나 있는데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와 C점의 좌표는 줬어요. 근데 D점의 좌표는 안 줬어. 그래놓고 D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이 D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해야 되니?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위해서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이라는 게 있었죠. 평행사변의 대각선은 어떤 성질을 가졌죠? 그렇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렇지. 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 정확하게 이등분한다. 서로 이등분. 이런 성질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좀 이해를 바꿔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이등분 됐으니까. 그럼 반대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 이등분 됐으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 말은 대각선 BD의 중점도 되고요. 이 점은 대각선 AC의 중점도 되는 거죠. 아, 어떻게 이야기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대각선의 뭐가? 중점이 일치한다고 보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네.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게 되면은 둘의 중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중점 좌표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얘 둘은 좌표가 멀쩡하니까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모르니까 미지수 A, B라고 두고 얘하고 중점 구하는 좌표가 얘와 얘의 중점 구하는 좌표랑 갖다 놓고 풀어주시면 금방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좌표를 구할 때, 꼭지의 좌표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이용합니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함을 이용합니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속하는 사각형들은 어떤 게 있어? 평행사변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죠. 니들의 꼭좀 찾을 때는 다 이거 쓰시면 된다. 됐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냥 평행사변형이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마름모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조건도 해야 돼? 조건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 때도 있어. 마름모는 평행사변에서 뭐가 더 만족되면 돼? 그치? 4배 이렇게 똑같으면 되니까 굳이 4배 나갈 필요 없죠. 어차피 평행사변도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을 테니까 누구는 같으면 돼?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죠. 어느 변이든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둘이 같다고 보여주면 마름모가 될 거야. 직사각형이라면 어떤 성질이 또 추가되겠어? 각이 90도인데 좌표 평면에서 각을 다루는 거는 물론 할 수 있어. 수직인 거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조금 배우지만 그걸 해야 할 수 있겠다. 뭐가 됐든 직사각형 되려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가? 그지? 아니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마름모나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조건이 붙으면 플러스 알파를 그 두 명의 성질에 의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하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그걸 부족하면은 더 성질들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근데 얘가 항상 기본이 되는 거는 틀림없으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15번 한번 볼게. 너네 책에도 책 없구나. 어떻게 보지? 책이 있어요. 좌표 평면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습니다. A, B는 좌표는 각각 두 개를 줬고요. 무게중심 좌표를 주고 C도 안 주고 D도 안 줬어. 그래놓고 C점이 아니고 D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네요. 자, 적당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활용하세요. 평행사변 적당히 그려놓고요. A, B, C, D. 근데 A 좌표는 얼마? 3,0, B점의 좌표는 4,2 두고 분명히 D점 좌표는 알파, 베타야. 그럼 C점의 좌표는 모르죠. 그러면 필요하다면 좌표를 세팅하고요. 없으면 놔도 되겠죠. 일단 보자. 내가 쓰기 위한 조건이 뭐 있어? 첫 번째. 무게중심 좌표가 2,1이라면 누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ABC는 얘죠. 그치? 얘 무게중심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C점의 좌표 일단 세팅을 해야겠다. 알파 베타니까 뭐 할까? 뭐 AB로 할까 그냥? 오케이?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3분의 너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A 더하기 1이죠. 그게 무게중심의 X좌표 어딨냐? 2가 되는 거고요. Y좌표는 3분의 너 더하니까 B 더하기 2도 2가 되겠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요? 5가 되고요. B는 4가 되죠. 그럼 C는 얼마다? 5,4라고 구해졌어. 자, 그럼 3개 구해졌는데 나머지 하나 구할 때 뭐 쓴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면 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먼저 BD의 중점을 한번 찾아볼까? BD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4, 2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은요. 둘이 더하기 나누기 2니까 바로 할까? 둘이 더하면 2, 나누기 2 하면 1. 둘이 더하면 4, 나누기 하면 1,2가 되겠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네. 따라서 A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베타는 2가 되겠죠. 따라서 D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9입니다. 됐지?
그렇지? 네, 그래서 세 점의 좌표가 나오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함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고 이 문제는 두 점밖에 안 줬지만 대신에 뭘 줬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 점 좌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의 좌표를 찾는 문제. 그렇지? 16분 답 보세요. 자, 이번에도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너무 기억이 편하나? 자, 이렇게 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5,0이고 B는 A,B고 C는 7,6이고 D는 0,C일 때 자, 이게 마른 거래요. 마른 거니까 일단 뭐야? 평행선이 되니까 대각선의 중점 일치함을 써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부족해 보여. 왜? 한 점뿐만 아니라 이 점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또 뭐 써야겠어요? 마른 것만이 갖는 성질을 써먹어야겠죠. 뭐였어요? 이웃하는 두 면의 길이가 같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둘은 어차피 갖고 둘은 똑같이 쓰니까 얘들 같거나 얘들 같거나 이런 걸 써먹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중점부터 쓰자. AC의 중점부터 찾으니까 얼마니? 2분의 둘이라면 2니까 1, 2분의 둘이라면 3. 1,3이 중점이고요. 이쪽에서 써볼까? 둘의 중점 2분의 A. 중점 2분의 B 더하기 C.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B 더하기 C는 6이네. A는 구해졌는데 B, C는 안 구해졌다. 그렇죠? 그럼 일단 A로 바꿔놓을까요? A는 2. 그 다음 뭐 해야 돼? 마른 거니까 두 배의 길이 뭘까? 누구랑 누구 할까요? 조금이라도 계산하기 쉬운 거 볼까? 아, 쉽지 않네. 이제 나는 요게 좋아 보인다. 왜? 내 기분. 자, 그럼 AD 보자. AD 길이. AD 길이의 제곱을 구할까? 첫 번째 사실 거니까 AD의 제곱은 요거 빼기 요거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C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BC의 CD의 제곱 7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 제곱 C 빼기 6의 제곱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러면 25 더하기 C제곱은 49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12C 더하기 36이 될 거고 C제곱 날라갈 거겠죠? 마이너스 12C 넘어가면 플러스 12C. 자, 상상 우변 나눠볼게요. 85에서 25 넘으면 6C 되겠죠? 따라 C는 얼마다? 5. C가 오니까 아까 더하면 1이니까 B는 얼마다? 1. 나오겠네. 여기가 마지막으로 5. 여기가 1. 뭐 구하는 문제입니까? BCD의 무게중심이야. BCD 요거의 무게중심이네. 따라서 답은 3분의 띵띵띵 다음엔 9, 3분의 띵띵띵 다음엔 12. 따라서 무게중심은 3,4가 나오고. 마른 모도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함을 이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정보들은 마름모만이 갖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물론 마름모의 성질 중에 어떤 것도 있어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어때 서로? 수직이잖아. 그럼 난 이제 직선에 반드시 가서 두 대각선의 수직 조건,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찾으시면 그걸 풀 수도 있는 거야. 배운 친구들 있죠? 두 직선의 수직이라 뭘 만족하니? 그래. 겨우긴 배웠는데, 그치? 한 번 했죠? 두 번 했다면은? 두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두 점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울기 만들어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라고 풀어도 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뭘 써도 좋으니까 추가가 되는 도형이 갖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자주 접하는 거 역시 중학교 내용이야. 요새 중학생들은 안 배우려나? 배우겠죠?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을 반으로 쪼개는 선을 그을게요. 이 선을 뭐라 한다?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러죠. 보통 기억할 때 두 각이 똑같습니다 해서 이 점으로 표시하자는 거지.
자, 이 바깥에 이동순 하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 거죠? 안 배워? 닮은 때 배웠을 텐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는 밑변의 길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랑 어때? 항상 같지.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b가 m 대 n을 만족한다는 거야. 거꾸로 마찬가지. 요 둘이 m 대 n이면 이것도 m 대 n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까지 얘기할 수 있어? 두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 b도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꼭지는 똑같으니까 높이는 똑같고 그때는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랑 일치하는 거니까 결국은 넓이 b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가게 이동수 나오면 쓴 거야. 언제까지 쓰느냐? 수능 때까지 쓰고. 너네서 이과 갈 친구? 그러니까 오늘 이거지. 3학년 때 미적분 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점을 다룰 거야. 넌 안 할 것 같아? 해.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수원할 때, 삼각함수 할 때 해. 흔들어가 상관없어. 2학년 1학기 때 제일 힘들 거야. 그래서 수원에 해본 사람? 어? 하긴 했는데 어떻게 느낌이? 그치? 1학년 할 때 와 그랬는데 2학년 하니까 아우씨 뭐 이제 1학년 게 낫다는 생각이 들 거야. 이게 걱정은 아니고 1학년 때 착실히 해놓으면 괜찮아. 자 근데 이건 외곽의 이동선이잖아요. 그쵸? 외곽의 이동선도 있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의 세 내각이 안쪽에 있는 각 이건 뭐야? 바깥쪽에 있는 각이니까 외곽이죠. 저 외곽의 이동선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때도 어떤 성질 파니?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미 대 미는 미 대 미가 성립하는 거지. 음악이 좀 이상하지, 그치?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b는 두 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익숙하고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덜 익숙한데 간혹 이런 걸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수 있으니까 외우는 김에 같이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지, 그치? 그림을 그려서 몇 번 숟가락을 따라서 움직여보면서 몸에 익혀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동을 할 때는 두 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랑 같습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지나가는 개도 안 되니까. 요거 잘 모르는 게 잘 보시라고요. 삼각형이 있고 그 외곽에 이동선이 있으면 그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입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입니다. 요 점에서 교점, 요 점에서 교점까지의 길이랑 까물 같으면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신 있으면 돼요. 그림만 쓰는 건 뭔지 모르겠지. 여기는 m이고 n이고 여기 길이도 m인데 n의 b가 성립한다. 대표적으로 18번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봅시다. 좌표 평면에 세 점 ABC가 찍혀 있어요. 근데 그 각의 이등분한 섬이 BC랑 만나는 점 B라 그럴 때 그 D점의 좌표 찾는 문제야. 그럼 맞겠잖아. 각의 이등분수 있으면 뭐한다? 니놈 대 니놈의 B가 니 대 니니까 니가 몇 대 몇인지 나오면 내분점자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그 몇 대 몇인 걸 알기 위해서 뭐 찾아야 되니? AB 길이와 AC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AB를 먼저 구할게. AB 길이는 루트 쓰랑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제곱하면 안 되죠. AB의 길이는 루트 요거 빼기 요거 5의 제곱 20 5 빼기 요거 15 빼기 마이너스 7 12의 제곱 140 루트 169가 되는 거고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AB는 13이 되겠다. 너 13. 자 AC의 길이도 볼까? AC의 길이는 루트 요거 빼기 요거 마사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 3의 제곱 루트 25 루트 25는 얼마? 5 여기는 얼마야? 그럼 따라서 BD 대 CD의 길이도 몇 대 몇이야? 13 대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D점의 좌표는 BC를 몇 대 몇으로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점의 좌표는 13 대 5로 내분하니까 13 더하기 5분의 맞죠? 연습 많이 했지? 곱할 때 한다 서로 반대쪽에 곱하라고 그랬죠. 반대쪽에 x좌표 5를 곱하면 65
반대쪽에 x좌표 마사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을 대야겠죠. 콤마 y좌표 보자. 13 더하기 5분의 13이랑 반대쪽에 있는 26 5랑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35를 더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18분의 45 9로 나누면 2분의 18분의 마이너스 9 18분의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따라서 이게 D점의 좌표고요. 둘의 합은 2분의 4에서 2가 되겠네요. 그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의 이동수를 보면 우리는 무조건 뭐겠다? 몇 대 몇은 몇 대 몇입니다를 확인하셔야겠다는 생각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평면 좌표를 마무리했어요. 그치? 첫 번째 뭐 배웠니? 두 점의 좌표를 할 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 하나 배웠고, 두 번째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 세 번째는 무게중심의 공식. 그치? 그게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플러스로 여러 가지 도형의 승리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머릿속에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문제를 온전하게 풀 수 있어.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공식만 문제 다 풀려? 아니야. 그치? 공식 아무리 알아도 그 도형의 승리들을 쓰지 못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그와 관련된 도형의 승리들이 나왔을 때마다 차곡차곡 정리를 하셔야 돼. 내가 고등학교 수학 하는데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도형이 들어간 활용 문제들이야.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고요. 2학기 때 당장 함수할 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도 또 나올 거고요. 3학기 1학기 때는 2학기 1학기 때는 전부 함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지수로 함수, 그다음에 사인, 코사인 함수, 상학 함수들 나올 거고요. 그거 할 때 또 도형 또 나올 거야. 미적분 가면은 또 상학 함수 극한 2분 나올 때 또 도형 또 나올 거라고요. 피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 와서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는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어떻게든 정리해서 넣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든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든 모조리다. 수능까지 다 끼워줄 거니까.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한번 단원이 바뀌니까 한번 끌어서 갈게요.